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도형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뒤에 있는 도형부터 배경으로 깔려있는 도형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3D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아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작성을 하신 후에 자, 밑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삭제키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삽입으로 갈게요. 삽입의 도형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뒤에 있는 지금 문제가 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로 설명을 좀 드리면 뒤에 있는 하늘색 도형부터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각형에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7번째 지금 사각형이 보이실 텐데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배경부터 한번 만들어주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적당한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도형 채우기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서식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메뉴 눌러주시고 자, 도형 채우기를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도형을 찾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부터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현수막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수막에 있는 부분을 그려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여기 물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자, 그리고 색깔은 조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는 바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도형은 여기 기획사로 표시되어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도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삽입의 도형 가져가시고 배지라는 도형입니다. 배지라는 도형이 여기 기본 도형에 여기 배지라는 도형 칠각형 밑에 있네요. 칠각형 밑에 여기 배지라는 도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도형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문제에 출제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색깔은 선택을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밑에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로 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도형부터 한번 조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투자자라고 적혀 있는 도형이랑 소비자로 적혀 있는 도형부터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이 투자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형도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는 도형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육면체 옆에 보시면 빗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형을 사용을 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적혀있는 도형은 육각형이죠. 육각형 도형을 옆으로 살짝 넓게 그려주신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가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아트로 한번 가볼게요. 삽입에 여기 스마트 아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프로세스형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세스형 가보시면 지금 첫 번째
요소 시장부터 배급사라고 적혀 있는 이 도형이 지금 프로세스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문제에 조금 카테고리가 적혀 있으면 도움이 좀 되기는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시고 직접 해당하는 도형을 찾아서 그려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해주시고 눈에 많이 익혀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프로세서형에 여기 화살표에 네모가 표시되어 있는 연속 블록 프로세서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각각 네모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고 크기를 조절을 할게요. 적당한 크기로 맞춰서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 변경이라고 아마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게 되면 색 변경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색을 변경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눈에 조금 띄기 위해서 눈에 조금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세 번째로 만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만든 것 같으니까 여기 기본 테마색에 여기 세 번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입체적으로 도형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이 지금 3차원, 그 다음에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디자인 말고 뒤에 있는 디자인. 요거는 당연히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야지 나오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누르셔가지고 3차원의 광택 처리 첫 번째 여기 3차원 광택 처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 건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 아트 가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프로세스형에 있어요. 주로 프로세스형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목록형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여기 닫힌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도형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도형은 선택을 해주시고 삭제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도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삭제 키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 좀 조절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위치에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글씨를 이제 문제에 맞게끔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룹화를 시킨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꼴은 여러분들 굴림에 18포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굴림에 18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근데 스마트 아트가 정확하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선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똑같이 글씨가 안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더 체크를 해봐 주신 다음에 글씨를 문제에 맞게끔 굴림에 18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뭔가 스마트 아트 안에 있는 글씨가 좀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스마트 아트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스마트 아트만 개별적으로 조금 선택을 해주세요. 굴림에 여기 18포인트 조금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스마트 아트는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굴림에 18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씨 색깔은 굳이 바꾸지 않아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검은색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색깔은 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만 일단 선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아니면 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화라는 메뉴를 찾아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이렇게 해버리면 그룹화라는 메뉴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화, 그 다음에 그룹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은 조금 이따 같이 2번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해당하는 도형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해당하는 도형 조금만 옆으로 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도형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만들었던 여기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7번째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깎여 있는, 즉 둥근 이 부분이 아래쪽에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 여기 회전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상하 대칭도 한번 해주시면 지금 상하 대칭과 좌우 대칭 각각 한 번씩 해주시게 되면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도형의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색깔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이제 리본 모양인데 삽입의 리본, 여기 현수막 부분의 리본 모양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수막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티켓 수입 분배 구조라는 도형은 여기 현수막 부분, 요 현수막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그려보니까 글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늘려야 되겠죠. 여기 노란색 점을 활용을 합니다. 노란색 점을 활용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노란색 점은 요렇게 위아래로 지금 변경을 해주는 거고,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 점은 요렇게 옆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점이죠. 여기 노란색 점들을 활용해서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급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형 2개 이거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의 도형 여기 55% 배급사라고 되어 있는 그 도형은 여기 양쪽으로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양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양을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얘를 먼저 이렇게 안으로 조금 더 잘라낼게요. 안으로 조금 잘라낼게요. 여기 노란색 점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안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있는 노란색 점 보이죠? 노란색 점을 사용해가지고 살짝만 잘라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다른 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사다리꼴 그림을 가져다가 위아래로 지금 겹쳐서 붙여 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사다리꼴 옆으로 조금 길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친구는 하나 더 복사를 할 건데 색깔을 일단 바꿔볼게요. 색깔 바꾸고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마우스를 끌게 되면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위아래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회전이라는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은 회전, 그 다음에 상하 대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사다리꼴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는 선택해 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도형을 회전하다 보니까 글씨까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은 여기 안에다가 작성하지 마시고 밖에다가 그냥 글상자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삽입이라는 메뉴 사용을 합니다.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 사용을 하셔가지고 가로 텍스트 상자. 자, 비어있는 여기 바깥에다가 한번 클릭해 주시고 깜빡깜빡 글씨 입력하세요 나올 텐데요. 거기에다가 일단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주고 이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볼까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은 두 번째 있는 사각형이거든요. 둥근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역시 마찬가지 얘도 색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조금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그 문제 보니까 테두리 선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도형 윤곽선, 도형 채우기 바로 밑에 있죠?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먼저 해주신 다음에 윤곽선에서 다시 한번 대시라는 걸 들어가 보시게 되면 도형 윤곽선의 대시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파선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 여기 사각점선이라는 걸 사용해도 좋은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각점선으로 일단은 점선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은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문제 출제가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삽입의 도형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눈물방울이라는 기본 도형 안에 있는 이 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기본 도형에 눈물방울, 두 번째 줄에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을 사용을 해주시고 자, 먼저 뒤에 있는 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 왼쪽에 먼저 그릴게요. 왼쪽에 먼저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뒤집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됩니다. 채우기에서 색깔은 자유롭게 바꿔주시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회전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옆에 이렇게 복사,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끌어주시게 되면 똑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회전,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글씨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넓게 바꿔줄게요. 또 조금 넓게 크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글씨에 맞춰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어차피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또 수정을 같이 한번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 여기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선, 도형에서 선 부분은 꼭 이제 제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서 선은 화살표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좀 꺾여 있는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좀 둥글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화살표라든지 해당하는 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대로 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화살표로 만들겠습니다. 화살표로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제작비 정산이라는 여기 도형과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놓지 않고 여기 모서리 둥근 사각형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놔주세요. 자, 색깔이 조금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선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 해가지고 지금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검은색으로 일단 좀 바꿀게요.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조금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게요. 도형 윤곽선에 두께를 조금 조절을 합니다.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끝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윤곽선 다시 한번 가져가지고 화살표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다른 화살표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일단 화살표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스타일 9번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게 선택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에서 다른 화살표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화살표에 가보시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고 아마 뜨게 될 거예요, 오른쪽 화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살표 머리 유형과 화살표 꼬리 유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머리 유형과 그 다음에 꼬리 유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형 윤곽선에서 지금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그냥 했기 때문에 이렇게 9번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화살표에서 여러분들이 머리 모양과 그 다음에 꼬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선의 모양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도형만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삽입의 도형 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8개인 도형이죠. 포인트가 8개인 도형이니까 여기 8개인 별이죠. 8개인 별 사용을 해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조금 회전을 이렇게 돌려준 거죠. 회전, 여기 화살표를 사용해가지고 회전을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크게 해서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선 부분, 삽입의 여기 도형, 그 다음에 설명선. 설명선 부분은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좀 둥근 설명선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옮겨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글씨 바꿔주시면 되고, 글씨를 좀 바꿀게요. 글씨 모양과 그 다음에 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굴림의 18포인트로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굴림의 18포인트 문제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씨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자, 굴림에 18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화에 그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룹. 자, 그룹을 해주신 다음에 1번과 2번씩 두 개의 도형으로 지금 이루어진 화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1번 도형, 그 다음에 2번 도형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도형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형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룹화는 했어요. 우리가 그룹화는 했고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라고 지금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닦아내기 위에서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갈게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화살표를 누를게요. 자, 여기 화살표. 물론 나타내기에 나와 있는 모양도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좀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 자, 닦아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닦아내기 여기 있습니다. 기본 효과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닦아내기 선택을 해주시고, 자, 확인. 근데 방향이 지금 위에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닦아내기 위에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효과 옵션이라는 여기 파란색 화살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번 도형에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해야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여기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아래가 아니고 위에서 나올 수 있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도형. 2번 도형은 바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운드 역시 마찬가지 화살표 눌러서 나타내기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 나타내기 효과 누르셔가지고 바운드는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운드 화려한 효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바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얘는 효과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효과 옵션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스마트 아트는 사실 어떤 스마트 아트를 사용했는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아트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아트를 사용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달라라는 설명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먼저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물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바꾸기 전에 그냥 여기 순서에 맞게끔 1번부터 먼저 애니메이션 하고 2번 애니메이션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6번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